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해외선물 전략과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시장 분석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선물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외선물 전략과 신호 보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울로지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자 매매를 하시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쪽에 또 문자나 전화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또 상담 내용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실시간 채팅방 열려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앞서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지표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3분기 GDP가 나왔습니다. 3.0%, 3%로 나왔는데요. 월가 예상치는 2.7%로 예상이 됐지만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수가 나왔다, 지표가 나왔다라는 부분, 이 부분까지 먼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장 가운데 분석을 함께 도와주실 출연진분들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먼저 해설위원님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해설위원님이 오늘 금요일날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네네. 일단은 뭐 불타는 금요일, 흔히 말해서 이제 불금이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뭐 친구들과 만나서 술 한잔을 걸치시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TV 앞에서 이 신세계 보시는 분들 계좌에는 분명히 그에 따른 보답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 깨어있는, 시장에서 깨어있는 투자자들은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시장 분석 탄탄하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하는 캐스터입니다. 외신 캐스터죠. 윤희락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정말 불금이기도 하고요. 이제 할로윈이 곧 다가오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거리 곳곳에서 특이한 복장을 한 청년들이 돌아다닌다는 제보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떤 축제든 다 함께 즐기는 축제는 참 재미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 계좌에 축제의 장 같은 그런 많은 수익이 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빠르게 외신 차드릴게요. 네, 오늘 금요일 밤 정말 흥하네요. 네, 축제의 장과 그리고 빨간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짚어주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저희 신세계에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더 나은 투자의 지평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만나 뵙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금요일 시장 중점적으로 해외 선물 전략 짜주실 마스터님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을 먼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AG 시스템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해설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저희는 이제 일이니까 이제 저녁장에 나와서도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낮에 일을 하시고 또 오셔가지고 밤에도 금요일에 또 술 한잔 거치지 않고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열정을 항상 높게 산다는 말을 제가 방송에서도 자주 하는데 지금 보시고 시청자이신 분들, 시청자분들 정말 열정 높게 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할로윈 데이죠 마침. 그러니까 또 할로윈 데이가 귀신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제가 매매 귀신이 돼서 회원님들의 계좌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겹치는 금요일 날 저녁입니다. 자, 금요일 저녁이지만요. 지표가 그리고 시장의 무게감이 주 후반으로 좀 배치되어 있는 만큼 오늘장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장 저희가 신세계를 통해서 아주 쉽고 편리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연진 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 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슈들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전반적인 실적 호조 속에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입니다. 어제와 나스닥과 S&P의 흐름을 보면요. S&P 현재는 0.19% 강보합권인 2,567.25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비둘기적인 ECB 결과로 약세 전환한 국채 모습인데요. 자, 현재는 다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장이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은 124-1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비둘기파적인 ECB 결과로 인해서 급락이 발생했다라는 이슈인데요. 맞습니다. 어제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 현재는 1.17도 깨진 1.1630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산유국 감산길에 상승 마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52달러에 대한 지지는 여전한데요. 현재 52.5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22통화정책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각 종목들 간의 움직임이 변화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각 종목들별로 이 다음은 어떤 투자 전략이 더욱더 유효한지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먼저 S&P 500 지수부터 첫 번째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S&P 500은 오늘도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20% 강보합권인 2,567.50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같이 나스닥도 확인을 해보자면요. 나스닥은 오늘 탄력이 정말 좋습니다. 거의 1% 가까이 올라와 있고 0.80% 오른 6,138.50포인트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S&P 500 지수에 대해서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먼저 들어볼게요.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세 분은 지금 업을 드셨고요. 그리고 마스터님이 지금 반반을 들어주셨는데 그렇죠. 궁금합니다. 자, 먼저 외신 캐스터 들어볼까요? 네, 외신 쪽에서는 오늘 장에서 어떤 뉴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 US Economy Growth 3%라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GDP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늘 기업 실적 발표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다우와 S&P 모두 지금 상승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요. US Stock Futures rise as big tech earnings crush the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테크니컬 기업에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여기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인텔 이 all reported earnings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8.2% 개장 전에 오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인텔도 6.8%, 4.3%, 4.5% 오르면서 다우와 S&P 모두 지금 큰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이슈가 추후에 발생을 할 수 있는 건 지금 트럼프 텍스 개혁안, 세제 개혁안 관련해서 여전히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로이터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Investors are increasingly pricing in effect of a corporate tax cut into shares of US companies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제 개혁안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내에서 내부 균열이 좀 일어나고 있으면서 과연 이걸 통과를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좀 남아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요. 다만 오늘 장에서는 기업 실적과 함께 GDP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상승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속보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실적 발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그리고 엑선모빌이 실적 호조를 기록했다라는 이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쉐브론과 엑선모빌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특히나 엑선모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오일 생산 회사이기 때문에 합의로 인한 실적이 별로일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이 역시 이 예측을 뒤집어 엎고 잘 나왔다라는 점 좀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업 드셨죠? 예. 네. 일단은 뭐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네. 움직임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실 뭐 딱히 하방 포지션을 뭐 이제 뭐 데일리 장중의 변동성으로는 잡을 구간이 나올 수는 있으나 큰 추세 흐름 상황에서는 뭐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우상향하는 큰 추세가 우상향하는데 단기적으로 하방 포지션을 구축을 했다가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구간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큰 추세 흐름 방향대로 매매를 해서 설사 뭐 장중에 또는 뭐 하루 정도 뭐 포지션이 좀 손실이 나더라도 일단은 큰 추세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방향 쪽으로 매매를 하는 게 계좌 관리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 좋게 나오고 게다가 이제 뭐 캐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제 기업 그러니까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잔치가 끝났다 또는 버블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뭐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지수는 강하다라는 그 의견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앞서서 뭐 외신 의견과 속보에 대한 의견도 동일하게 또 의견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의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저도 역시나 업인데요. 뭐 저 이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저는 밑꼬리가 길게 나온 때가 10월 25일이었죠. 저는 이때 지지된 이후 역시나 지수는 강하다. 아직 무너질 자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최근 뭐 지수가 지지가 되는데 저는 한 표를 더 얻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2560은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 흐름에서 실적들이 오늘 이렇게 잘 나오고 그리고 트럼프 아시아 순방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리고 의장 발표 전까지는 여전히 지수는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에서 저는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마스터님은 오늘 또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너무 궁금해요. 어떤 의견이신 거죠? 제가 지금까지 지수를 한 번도 매수를 안 든 적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매수를 드리다가 오늘 장에는 반반을 처음으로 든 이유가 일단 이번에 나온 이슈 중에 옐런 의장에 대해서 연임 여부가 완전히 폐지가 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일단 워싱턴 포스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트럼프 측근 말을 인용할 때 옐런 의장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내용이 나왔고요. 가능성이 많이 없어졌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금융주들이 좀 많이 출렁출렁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다면은 이번에 옐런 의장 연임에 대해서 반대를 한 공화당의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의원들이 굳이 앨런이 연임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이유가 없는데 이 정도로 강하게 주장을 했다는 것은 로비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요. 옐런 의장의 성향상 굉장히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관점에서 항상 통화 정책들을 결정해 왔기 때문에 금융 기업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손익 부분을 철저하게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연준 의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을 쳐내고 금융 기업들에게 호조적인 그런 분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정확하게 S&P를 거래하는 기업들이 받아들였다면은 상방적으로 다시 더 탄력 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부분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면 오늘 장에서는 좀 더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뭐 그 차기 의장에 대한
부분을 두고 또 시황적으로도 분석을 해주셨고 맞습니다. 이전에 LG 시스템 마스터님은 또 지수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계속 주셨어요. 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의견이 특히나 더욱더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속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22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언 때문에 유로 FX가 위아래로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결국에는 뭐 하락으로 길게 음봉을 뽑아냈는데 일단 드라기표 착한 긴축에 금융시장은 안도하는 흐름이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22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부분도 비둘기파적인 부분으로 대부분 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기사도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미국채 10년물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과 그리고 앞서서 22 통화정책 회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통화정책 회의 내용이 참 중요하고 주의가 요망이 되는데요. 자, 지금 비둘기적인 22 결과로 인해서 약세로 전환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국채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작은 강보합권인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자,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운이 우세하고요. 일단 위너캐스터는 관망인 것 같아요. 네, 들어볼까요? 네, 현재 전반적으로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 하방으로의 압력이 더 강해 보이는데요. 다만 investing.com에 따르면 현재 the US dollar, this has been a good week for US dollar. 근데 이젠 더 이상 이렇게 좋은 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US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약세 전환이 될 것이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다시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단위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또 다른 이걸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이슈는 the positive developments in US including growing acceptance that Fed will raise rates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 결정과 또 매파적인 의장의 선임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이 채권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그러니까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으로 좀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이 CNBC에 올라왔는데 20 years ago Friday this unprecedented trading curve kicked in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0년 전 오늘이 바로 이렇게 S&P 지수 그리고 나스닥, 다우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강세가 보였던 그런 순간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폭락을 했던 그날이 바로 20년 전 오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도 200포인트인가요? Another circuit breaker would halt trading이라고 하면서 몇백 포인트 이상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그야말로 크라이시스라고 부르는 전 세계의 어떤 위기가 찾아왔던 때가 20년 전에 오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일 때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어제장에서 그 채권 같은 경우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가능성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추후에 방향성과 미국 내에서 이제 금리 인상 결정과 더불어서 연준 의장 선임 관련해서 이슈 지켜보시고 나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채에 대한 부분 역시나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과 금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만큼 그런 분석적인 기사도 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은 다운을 드셨죠? 네,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국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이제 뭐 아래쪽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그 위험자산 선호 현상,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주식이랑 채권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채권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주식, 그러니까 좀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을 투자하는 그게 더 수익률이 좋고 지금 뭐 시장 참여자들이 그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채권이 굳이 이제 뭐 강해야 될 이유나 아니면 채권을 선호해야 될 만한 이유를 많이 찾기가 조금 뭐 어렵지 않나. 물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뭐 감안하더라도 지금 주식 시장에 대한 수익률이 워낙 좀 뭐 우월한 그런 부분들이어서 아무래도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채권의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좀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해설위원님 말씀을 일단은 뭐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좀 중점적일 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도 국채에 대한 부분은 다운으로 좀 의견을 통일을 해주셨는데 지금의 매력도와 지금의 자리, 매매 포인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운에 대한 의견 동일하다는 점 다시 한번 의견 정리
분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나 다운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뭐 앞서서 ECB에 대해서 그런 통화 정책과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압박을 했던 그런 부분이 이 부분으로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 시황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도 일단 뭐 주요 가격대를 좀 깼기 때문에 저는 아래쪽 하방 쪽으로 더욱더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124 초반까지 더 밀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는 124-11선인데 저는 124-05 혹은 04 이 정도까지도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다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국채 두 번째 이슈 의견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해서, 국채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마스터님 역시 다운의 의견을 들어주셨거든요. 궁금합니다. 매매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계속해서 S&P 등의 지수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자산 매력도 부분은 떨어진 게 맞고요. 네네. 다만 지금 추세에서 계속해서 매도 매집이 들어오면서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건 맞는데 최근 3일장 기준으로부터는 신규 매도 매집이 별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두시면 네. 되고요. 왜 이 부분이 안 들어오기 시작을 했냐? 네, 실질적으로 옐런 의장에 대한 연임 가능성이 확 떨어지면서 이제 다음에 대한 이제 연준 의장은 정부가 통솔하는 그런 연준 의장이 될 것이다라는 관점이 높아지면서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는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고요.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채권을 매도 관점으로 끌고 가기에는 어렵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규로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해서 들어가는 기관들은 없을 것이고 매수 물량들을 청산하는 정도의 매도 물량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매도 추세로 꺾일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라고 좀 분석을 드립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시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미끄러져 내리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매도로 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에게는 또 마스터님의 말씀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신규로 매도 포지션 이제 뭐 물량을 싣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전에 매도로 들어갔던 물량의 청산 물량은 조금 더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매도 쪽으로는 크게 더 빠질 그런 가능성은 이전보다는 적어졌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그런 부분들 잘 확인을 하시면서 현재 시점에서 어떤 포지션이 가장 유효하고 여기서 더욱더 효율적인지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미국채 10년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속보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유럽 쪽에서 유럽존에서 들려오는 뉴스입니다. 네, 카탈루냐 쪽에서에 대한 그런 속보인데요. 조기 선거를 하지 않는다. 네, 타협책을 포기하고 자치권 중지 헌법 155조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스페인과 이 카탈루냐 쪽에서의 이런 대립이 갈수록 조금 더 극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유럽 쪽에서의 이 소식은 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함께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보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볼까요? 네. 자, 다음 이슈는 바로 유로 FX입니다. 어제 정말 뜨거웠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유로 FX 지금 비둘기파적인 ECB의 급락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인데 어제 정말 많이 빠졌죠. 1.17까지 깨면서 현재는 1.1630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18을 지키고 있었던 가격대가 정말 빠르게 좀 깊게 또 빠졌는데 자, 현재 가격대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다 같이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역시나 유로 FX는 다운의 의견이 다수입니다. 어떤 의견이시죠? 다운입니다. 다운 맞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모두 다운의 의견을 들었는데 어제 뭐 또 속보로도 윤희라 캐스터가 잘 말을 해줬어요. 자, 지금 뭐 유로존 쪽에서 유로 FX에 대해서 또 의견 나온 게 있나요? 속보 전달 도와주시죠. 네, 유로는 하방으로의 압력이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요. 현재 Euro set for biggest weekly lows in 2017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017년 중에서 가장 큰 이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Euro fell on Friday was on track for its biggest weekly lows for another year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그 유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드라기 발언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제 채권 매입을 축소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발언에 의해서 사실은 이 어떤 이런 스탠스들은 그 마켓에서 이미 예측을 했던 것이고 유로에서는 상승으로 갈 기조가 더 강해 보였으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라기의 그 발언 오픈 엔디드라는 발언에 의해서 다시 그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nvestors played a divergent monetary policy outlook between US and Europe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투자자들은 지금 뭐 유로 같은 경우에는 ECB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슈로 이게 크게 작용을 앞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며칠 동안은 남아있지만 이게 이미 적용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US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 선임과 함께 같이 US 달러와 연동을 해서 앞으로 방향성을 잡아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다만 오늘장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그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는 빠지지 않아도 유로도 하락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네, 어제장에 워낙 큰 폭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더욱더 큰 하락은 보이지 않지만 일단 방향은 하락 쪽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분석적인 외신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유로 FX를 또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게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도 여전히 강하게 지지가 되고 있다는 점 또한 유로를 이 하방 쪽으로 가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94가 넘는 그런 가격대죠. 현재 달러 인덱스도 급등을 하면서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제 통화정책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분석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역시나 다운이신 거잖아요. 예. 네네. 일단은 지금 지지라인이라고, 심리적 지지라인이라고 보고 있었던 그 라인을 어제 이제 뭐 강하게 정말로 뭐 종가 저가 수준으로 이제 뭐 마감 그 기준으로 깨면서 이제 뭐 끝내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이제 그렇게 좋은 그림상으로만 봤을 때도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림상으로 봤을 때 흔히 이제 뭐 기술적 분석에서 나오는 헤드 앤 숄더 패턴 나오고 직전 저점 깬 그런 모습에 거래량 증가시키면서 깼기 때문에 뚜렷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뭐 그러한 이슈들은 앞서 이제 뭐 캐스터님께서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어제 뭐 뉴스로도 다 나왔지만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의해서 퍼져 있는 유동성을 끌어들이는데 좀 이제 금액 자체가 축소되면서 뭐 유로가 이제 많이 끌어들이면은 사실 뭐 그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네네. 당연하지만 그 부분들을 줄이면은 당연히 이제 뭐 그 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가 이제 유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었던 유로가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좀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깨서 당분간은 좀 약세의 움직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오늘장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다운 의견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역시 약세 흐름으로 이어갈 전망 속에서 이렇게 다운의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저 역시 오늘의 다운 의견인데요. 일단 뭐 채권 매입 프로그램 연장 가능성, 이 비둘기파적인 이 기자회견이 조금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표도 확인하셨고,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셨죠. 달러 인덱스가 꺾이지 않는 한, 그리고 이런 재료가 있는 한, 저는 유로가 상방 쪽으로 갈 만한 재료가 너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하락으로 마감할 것으로 분석을 하면서 다운의 의견을 더해드립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이슈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 공통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마스터님도 역시나 다운의 의견을 주셨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세계 통해서 유로에 대한 신호 혹시 보내주셨는지? 유로 네? 신호가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네. 네. 사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치평가가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가치평가적인 매도 방향의 매집이 많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들어가실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오늘장 가장 많은 포인트가 유로에서 지금 성립이 되어 있고요. 일단 좀 리딩을 드리자면은 저번에 이제 화요일에 나왔을 때 제가 1.18000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네. 만약에 위로 돌파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상방 추세를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ECB 입장에서 18위 가격으로 올라가면은 반드시 아래로 떨어뜨리는 정책을 내세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ECB가 통화정책 회의를 할 때 시점에서 18위의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ECB 입장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장에는 굉장히 지금 유로의 가치에 대해서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로의 가치가 올라오면 다시 꼭 누르는 계속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완벽하게 좀 통화 정책적인 부분으로 확실하게 매도 방향으로 끌어내렸고요. 달러 인덱스랑 비교를 해서 보시더라도 이번에 ECB 통화정책 회의 직후에 급락세를 보이고 달러 인덱스는 급상방을 보인 부분 때문에 누가 보시더라도 유로가 주도해서 달러와 모든 다른 통화들을 주도해서 내렸다는 부분, 달러는 반대로 올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ECB가 주도를 한 게 맞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던 방향대로 유로 가치를 하락시킨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로는 원래 좀 한번 추세를 잡으면은 그쪽 방향으로 길게 장기적으로 내려가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지금 포인트에서 그냥 매도를 들어가시면 컷날 가능성이 높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장에 매도를 연속적으로 매집해서 들어온 기관들이 많습니다. 구간 나눠서 단기적으로 나온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라인들 들에서 그냥 매도 라인을 설치해 두시고 저희가 말씀드린 저희 시스템으로 그냥 설치해 두시면 알아서 나중에 자동으로 체결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포인트만 기다려 두신 다음에 매도만 잡으시고 다시 장기적 추세로 끌어내려가는 방향으로 잡아 들어가시는 게 제일 가장 현명한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장에서 매도로 들어가시다가는 지금 단기적으로 떨어뜨렸던 매도 물량에 대해서 단기 청산으로 튀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때 쉽게 컷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조심해서 매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해외 선물에서 변동성이 나온 종목에 대해서 정말 주의 요망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익도 낼 수 있지만 정말 주의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마스터님이 신세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신호를 보내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매도로도 쫓아가시다 보면은 쉽게 손절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주의가 깊게 요구가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좀 예를 드리자면은 저번에 브렉시트 건이 터졌을 때 브렉시트 건 터지고 나서 누가 봐도 이제 뭐 골드 같은 경우 상방, 뭐 파운드는 하방이었죠. 근데 그때 이후에 딱 그 당일날 급락을 보여주고 나서 단기적으로는 그 물량에 대해서 커버링을 들어간 후에 장기적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 브렉시트에 대한 비유까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 FX에 대해서 어제 통화정책 회의 이후 오늘장의 흐름도 함께 지켜봤는데요. 일단 유로가 가치가 떨어지면서 하지만 반대로 주식시장, 주가에 대한 부분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속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22 발표 이후 유로화는 급락했지만 유럽 기업의 주가를 견인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이전에 엔화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엔화가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주가 그리고 주식시장의 지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자, 유럽 회사들의 주가가 금요일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요, 실적 호조와 그리고 앞서서 22 미팅 이후 유로의 급락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는 분석적인 기사도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말씀해 주세요. 부분을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화 가치가 많이 올라간 상태였죠. 근데 이 상태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기업들 매출에는 굉장히 악재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하게. 근데 이 부분이 유로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기업 매출 부분에서 해외 매출상으로 좀 더 호조세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모멘텀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각국의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에 상당히 또 영향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외환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런 차익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실적이 정말 뭐 순이익보다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33분이 지나간 시각인데요. 자,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고 개장 이후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먼저 S&P 500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는 여전히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2566.50포인트, 75포인트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개장 전부터 강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개장 전보다의 상승폭보다는 좀 반납을 했는데요. 6,13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도 호가창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S&P 비교해서 나스닥이 더욱더 탄력적이라는 점 다시 한번 시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알아본 유로FX는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1.16255달러. 더 떨어지고 있네요. 240달러까지 떨어지는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자, 골드는 오늘장의 흐름, 강보합입니다. 1268달러. 전거래일 대비해서 0.04% 상승한 1268.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인 크루드 오일도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52.69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에 비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52달러 지지 그리고 52달러 중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개장 이후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에 증시 개장이 됐고요. 현재 시세 다 빠르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속보가 좀 들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윤희라 캐스터, 새로운 뉴스 있나요? 네, 나스닥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나스닥 leaps higher after blowout earnings from Amazon, Alphabet and Microsoft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놀랄 만큼 어닝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크놀로지 사이드, 그러니까 텍 자이언트들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면서 나스닥과 함께 S&P 500을 끌어올리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8.1% 상승을 했고요. 구글의 페어렌트, 그러니까 구글과 아버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6.8%, 4.3%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나스닥 실적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전에 지수에 대해서 세제 개편안이 재료를 깔아주고 있다라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빅 이벤트였는데 하지만 여기에 3분기 실적 시세를 맞이하면서 각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모두 좋게 나오면서 이 재료에 더욱더 시너지를 불어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본장 쪽에서도 지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 지수 역시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오늘도 그 흐름 더욱더 탄력받아서 특히나 나스닥 쪽에서 더욱더 큰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개장 이후 소식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 IT주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나 IT주가 강세를 하고 있는데 올해 30%가량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점은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IT 업종, 전기전자 업종 쪽이 중점적으로 지수 상승 견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점, 30%가량이 상승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개장 이후 소식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도 만나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상품이죠. 크루드 오일이 올라왔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인데요.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역시나 많은 이벤트들이 겹쳐 있습니다. 산유국 감산 기대에 상승 마감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지금 선물 시장 쪽에서도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보면요. 현재 52.73달러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네요. 밑꼬리가 길게 달렸고요. 일단 52달러 후반대까지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의 고가가 52.86달러인데 과연 여기서 이 흐름대로 직전 고점, 전날의 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저가 같은 경우에는 51.91달러입니다. 거의 52달러까지 올라온 부분이기도 한데 자, 일단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크루드 오일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윤희라 캐스터 관망인 거죠. 네, 관망입니다. 네, 그리고 업에 대해서는 3명의 의견이 통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윤희라 캐스터가 관망을 든 이유가 뭘까요? 외신 의견 들어볼게요. 네, 오일도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그 investing.com의 분석 기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oil might struggle to reach and sustain over $60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브렌트유 관련해서 더 분석적이고 또 추후에 그 크루드 오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함께 살펴보는 것도 좋을 텐데요.
있는데요. 현재 이 상승 기조를 타고 있는 건 오펙 관련해서 이 감산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일이 굉장히 크게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가격대 자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problem is sustaining the 60 level 이게 in the short midterm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켓은 현재 이 원유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브렌트도 그렇고 크루드도 그렇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고 이렇게 오펙과 러시아에서 원유를 줄인다면 쉘 쪽에서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내에서 들려온 소식 중에 그 US의 그 크루드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원유 같은 가격은 현재는 상승 기조를 타고 있지만 언제 조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굉장히 리스키한 자리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크루드 오일은 지금 52.70달러인데 오늘 장에서 52.50 그 밑으로 가는지 아닌지를 좀 많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52.50을 버티지 못하고 이게 깨진다면 하방으로 다시 한번 빠질 수도 있고 그 이후에는 추후에 큰 슬럼프가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신 쪽 의견 들어보면은 일단, 뭐 상승 쪽에 재료는 있습니다만, 현재 가격대가 좀 리스크가 많은 자리고 좀 불안한 뭐 살얼음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또 위쪽으로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52.50이 지지가 되느냐 여부가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 외신 쪽에서 분석을 또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기에 관망의 의견을 또 주신 것 같은데, 자, 이어서 해설위님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업이신 거죠? 예.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자신 없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몰랐어요. 이제 뭐 트레이딩 네네. 관점이나 아니면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 추세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업을 들었는데 그냥 보이는 그대로 방향, 그러니까 상방으로 좀 네.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깨지는 흐름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앞전에 이제 52달러 이 자리에서 흔히 말해서 이제 뭐 기술적으로 쌍봉 만들고 내려가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아니라 어쨌든 뭐 꾸역꾸역 좀 버티는 그런 움직임이어서 네. 추가적으로 한번 꺾이더라도 슈팅이 나오고 나서 뭐 꺾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오펙에서 감산 그 합의에 대한 이행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예전처럼 말로만 했고 나서 결국에는 뒤에서 이제 점유율이 빠지면 나중에 그 회복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이제 앞에서는 그렇게 합의해놓고 뒤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줄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이행을 하려는 의지들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어쨌든 뭐 유가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런, 분석을 내주시는데 왜 상품 크루드 오일이 자신이 없으실까요? 개인적으로는 네. 크루드 오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 네. 투자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시고 변동성도 좋고 맞아요. 움직임도 좋은데 이게 예전만큼 그러니까 뭐 조금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차 트레이딩의 성격도 있고 개인 트레이더만의 그 성향으로 또 종목에 좀 맞춤이 좀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설위원님이 조금의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한 가지 질문만 더 해도 될까요?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요? 네. 이게 지금 이 크루드가 자신이 없냐라고 하면은 네.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네.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적으로 뭐 투자를 하는 것도 지수가 워낙 쉽기 때문에 굳이 지금 네네. 다른 상품들을 많이 보면서 건드리면서 할 필요가 없어서 이거를 이제 한동안 안 본다는 게 아니라 매일 이제 시세는 확인하지만 굳이 여기에 이제 개인적으로 손이 나가려고 하더라도 왜 굳이 어려운 싸움을 할까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그냥 네네. 오히려 지수 쪽으로 이제 매매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해서 네. 이게 상대적으로 좀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제 좀 표현을 그렇게 이제 네. 한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해설위원님 말씀으로 많은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또 조언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쉽게 포인트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손이 나가고 또 손을 대고 또 거기에서 좋은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너무 어려운 추세라든지 어려운 종목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리스키한 종목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트레이더의 관점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함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속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유 시장이
시장이 내년에는 공급 과잉 아닌 부족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자, 이 뉴스를 좀 분석을 해보면 공급 과잉, 넘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이 뜻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많다라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마켓워치 쪽에서 나온 그 뉴스입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합의를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낮아진 유가 탓에 생산 설비 투자가 줄어든 덕분으로 앞으로 국제유가 시장이 오름세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기사도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뭐 가격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52달러가 지지가 된다면은 좀 위쪽으로 좀 보는 편이었는데, 그리고 어제장도 52달러 후반까지 또 점프를 했고요. 현재도 52달러 중반이 지켜지는 자리에서는 일단 저는 상방 쪽으로 직전 고점을 또 노려볼 만하다라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자, 오늘 저도 업에 대한 상승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0.23% 약보합 52.69, 7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역시나 크루도에 뭐 신호 많이 나갔을까요? 네, 신호는 많이 나갔고요. 아, 그래요? 네. 이번 주 리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알겠습니다. 오일이 네. 차트선 거래로는 제일 좋은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거래자분들께서 좀 많이 거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번 주 화요일에 저희가 51.61 매수 후에 계속해서 추세를 따라갔었는데, 네. 제가 목표가로 드린 라인이 딱 있었습니다. 일단 30에서 뭐 단기 청산하시고 나서 네. 제가 딱 드린 라인이 시청자분께서 질문 주신 라인대로 52.52까지 가져가셔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방송 후에 잠깐 급락을 했다가 급반등을 보이면서 52.52까지 도달을 시킨 후에 제가 저항대 영역을 이제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죠. 그때 딱 후반부에서. 그래서 저항대 영역은 52.52에서 52.65 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선 맞고선 급락세로 쭉 떨어져서 52 아래까지 떨어졌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상방 재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은 언제나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수를 기반으로 한 셰일 업계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포커스에서 보시라는 부분이 52.52 그리고 52.65 라인 돌파한 후에 그리고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는지 부분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그냥 신고가 고점에서 맞고선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연결선물 기준으로 해서 전고점이 정확하게 52.86이랑 동일한 라인이세요. 그래서 신고가를 지금 못 올라가고 점 찍고선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냥 전고점 기준에 저항을 받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나 명확한 차트선 거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상방을 돌파하고 올라갈 모멘텀이 있느냐라고 퀘스천을 던지신다면은 잠시 후 2시에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수가 실질적으로 하방으로 내려가는지 상방으로 올라가는지 부분이 결정을 해주겠죠. 만약에 생산량의 추가 감소가 일어난다, 그럼 상방으로 올라갈 모멘텀을 확실하게 부여를 해주겠죠. 왜냐? 오펙 국가들 입장에서 셰일이 계속해서 생산량 부분 이 단가에서도 감소를 들어가는데 굳이 단가를 낮게 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를 했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립니다. 다만 그 시간 타임 전까지는 제대로 신고가를 돌파하기에는 굳이 기관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거래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청자분께서 주신 문자 바로 확인할게요. 5049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오일이 더 간다면 53달러도 갈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역시나 이 시점에 궁금한 내용이기도 해요. 네, 마스터님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셰일이 감소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네. 셰일이 감소한다면 53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이번에 만약에 반전해서 셰일이 이 가격에서 생산량을 증가를 시작을 한다, 그럼 다시 53은커녕 이제 신고가도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 부분은 명확하게 실질 공급업자들 중심으로만 분석을 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단순히 오펙 국가들의 감산이행, 많은 외신들도 그렇게 자꾸 기사들을 써서 내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포커스를 하셔야 될 부분은 이번에 가격대를 파괴시켰던 셰일에 대해서 포커스를 주셔야 되지, 그냥 단순히 오펙 국가들끼리의 어떤 감산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주시면 안 됩니다. 핵심 경제국이
경쟁국이 새로 생긴 만큼 그 경쟁국의 생산량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주셔야 된다는 점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청자분께서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후 53달러에 대한 가능성 궁금해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님과 함께 풀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자, 지금 시간이 이제 48분이 지나간 시각인데요. 지금 개장을 하고 20분이 가까이 된 시각입니다. 자, 지금 시세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 전에 다시 한번 속보도 전달 도와드릴게요. 알파벳 등 주요 기술주 실적 호주의 나스닥의 상승폭이 확대됐다라는 그런 부분, 속보 전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함께 보시자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속보는 본장에 대한 의견이고요. 지금 현재 선물 쪽, 지수 선물 쪽에서는요, 탄력 역시나 좋습니다. 0.85% 올라갔고요. 6,141.50포인트까지, 정말 오늘 탄력 좋은데요. 그리고 앞서서 방송 전에 발표된 GDP 역시 이 탄력에 더욱더 재료를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월가 예상치보다 더욱더 높게 나온 3%죠. GDP가 발표가 되면서 이 또한 지수 상승에 견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이 너무 이렇게 탄력을 받았는데 마스터님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실적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나스닥이 본장에서라든지 이렇게 선물 시장에서도 빠르게 좀 급상승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매적인 관점이라든지 시황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네. 일단 실적 발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영을 해서 올라가 주는 부분이 맞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장기적 모멘텀 상으로도 나스닥과 S&P는 이제 장기 상방을 봐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고 있는 만큼 상방 저항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올라가고 있는 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굳이 여기서 신고가 올라갔다고 위험하다 느껴서 바로 청산하지 마시고요. 다만 S&P와는 좀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S&P가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에는 금리적인 부분에서 제약 부분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은 S&P와 나스닥이 좀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좀 인지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원래 본장 들어가면은 단기적 차트 움직임으로 끌어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스템 비중이 작습니다. 시스템을 정확하게 가치평가 비중대로만 속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물량들을 넣어낸다면은 나스닥은 그것과 달리 가치평가가 높다면은 단기적으로도 물량을 쏟아내서 차트를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나스닥이 S&P를 조금 견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치고 갔다가 빠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세를 막 따라서 매매를 들어가시는 그런 매매는 좀 지양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본장과 선물 지수 안에서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나스닥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고요. 나스닥과 S&P의 그런 차이점을 통해서 각 종목들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속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 왕자가 감산 협의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향후 공급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산 협의를 지속적으로 지지한다라는 부분 속보 올라오고 있고요. 스페인 총리 쪽에서는요. 모두 진정해야 카탈루냐 법치가 회복할 것이다. 조금 더 냉정하고 또 객관적인 태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보자라는 부분까지 속보를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일부 정말 다양한 종목에서 이슈들 점검을 해봤고요. 매매 포인트와 전략까지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에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에지시스템 마스터님이 신호 많이 보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신호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실행 가능하니까요. 많이들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에지시스템 마스터님과 김영철 해설위원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